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비 피해 상황 그리고 이번 장마가 언제까지 계속 갈지 언제쯤 끝날지 이 소식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과 휴일이었던 어제 비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다가 뭐 나는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더라고. 포크를 가져와서 파내가지고서는 그 애를 꺼냈지. 부채가 나란히 있던 건데 시전에 이제 이게 저기서 쓸어 덮어갖고 이리로 날아가서 아줌만 죽고 아저씨만 살았어요. 두 명의 SBS 기자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사회부의 원정진 기자 그리고 기상 전문 기자를 꿈꾸고 있는 서동균 SBS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원정진 기자, 지금 현재 피해 상황, 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가장 이제 최근에 내놓은 발표 기준 12시 반 기준으로는 사망 6명, 그다음에 실종 9명, 부상 6명인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인명 피해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뉴스에도 나왔던 평택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망자 3명이 지금 추가가 된 상태고 또 별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지금 가평 펜션에 또 3명이 매몰된 상태로 지금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현장 접근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안 되고 같더라고요. 있는 상황이고 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또 가평 대성리에서 또 계곡의 급류에 휩쓸려서 또 한 명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등 계속해서 지금 인명 피해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가 사실은 휴가 기간과 겹쳤다는 점, 그래서 계곡이나 이런 어떤 휴양지에 참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계곡에 계신 분들은 조금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안전한 곳으로 좀 옮기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 아까 제가 보도국 근무할 때도 계속 제보 전화가 왔는데 휴가철에 미리 뭐 예약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가셨는데 비가 뭐 대피를 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펜션 앞으로 들이치고 해서 고립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저희 보도국에도 계속 제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런 영상을 보면 말이죠. 이 텔레비전으로 저런 영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저런 계곡 영상이나 또 지하도에 갑자기 물이 들어와서 차량 안에 있던 분들이 숨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왜 피하지는 못했을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도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이 들이닥치는 거죠? 예, 뭐 제가 제보해 주신 분들 통화를 하면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비가 오는 것 같아서 나가봤더니 갑자기 물이 불어서 뭐 길도 끊기고 뭐 1시간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토사가 쓸려 내려와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인명 피해, 재산 피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서동균 기자, 네. 이번 비는 말이죠. 사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의식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비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 집중호우 기상 기자들이 볼 때는 그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에 따뜻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을 쓰지 못해 장마 전선이 남쪽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 여름이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힘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밀어 올렸는데 아무래도 힘이 비등하다 보니까 지금 장마 전선이 중부에 딱 껴서 위치에서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호우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우리 관련한 뭐 컴퓨터 그래픽 영상 이런 게 없습니까?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이른바 장마 전선 같은 저기압, 네. 저기압이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었고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우리 어린 시절에 그 김동완 그 기상 통보관께서 늘 하셨던 이 고기압이 이렇게 저기압을 밀어 올리는 건데 힘이 세져서
이번에 이 고기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네. 지금 현재 한반도 상공에 이 장마 전선이 정체돼 있는 계속 머무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장마전선 정확히 표현하면 저기압이라고 표현할 수 예. 없고요.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생긴 전선이라고 보시면 그 됩니다. 사이의 전선. 예, 그 사이 예. 전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전선이 원래 여름철 기후에 의하면은 빨리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사라져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북쪽의 찬 공기의 세력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밀리지 않고 중부에 계속 머물면서 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아, 통상적으로는 잠깐 비등하게 장마 전선이 형성된다는 것은 저기압과 고기압의 세력이 비등할 때 형성이 되고 곧 고기압이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찬 공기 저기압이 상당히 힘을 발휘한다. 예, 이제 북쪽에 있는 것도 고기압이긴 예, 한데요. 그것도 고기압이고요. 두 예. 고기압 간의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계속 그 구간에 머물면서 이제 비를 뿌렸던 겁니다. 예. 그러면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 기상청의 중기예보가 열흘까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열흘을 보면은 지금 8월 13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 등에 비가 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비는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기상청의 중기예보대로 의하면 앞으로 적어도 열흘은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로 말이죠. 이 원정진 기자도 또 서 기자도 다 휴대전화로 이 기상 정보를 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부터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한번 준비한 게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이런 일기예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뭐 계속 비 예보예요. 계속 비 예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런 비 예보를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기상청이 정말 이렇게 내놓은 겁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예보가 10일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열흘 단위로. 앞으로 열흘까지 나오는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드렸던 말이 중부지방이 앞으로 열흘 더 온다. 근데 하루가 추가될수록 계속 또 열흘 더 온다, 열흘 더 온다 하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비가 더 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2주 동안 지금 비가 이어진다고 기상청이 예보한 건 맞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때까지도 장마다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장마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마가 오늘이 41일째입니까? 예, 중부지방의 장마가 41일째 중부지방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리고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지난 2013년 49일인데요. 뭐 예보대로라면은 올해가 가장 긴 장마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49일은 넘을 것이다. 예, 올해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남부지방은 오히려 또 폭염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또 잠시 뒤에 네. 여쭙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폭우와 관련해서 SBS에서도 또 KBS도 어제 보니까 계속 뉴스 특보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시고 특히 영상을 네. 보내주시고 계시죠? 네, 네. 어떻게 보내주시면 SBS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내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화면에도 지금 안내가 예. 나가고 있는데 그 카톡으로 보내는 게 가장 간편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카톡 검색에 SBS 제보를 검색을 하셔서 SBS 제보.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영상을 보내주시면 대부분 제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연락이 안 닿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 그걸 취재를 해서 방송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또 지자체나 또 관련 구조 당국 이런 데도 취재를 해서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법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SBS 기자로 있다 보니까 저는 SBS 제보를 한 번도 이용해봤던 적은 없는데 SBS 제보하고 카카오톡을 쳤더니 SBS 제보 친구가 몇 명으로 나오고 SBS 대표 제보 계정입니다. 여기에 채팅하기를 누른 다음에 네. 채팅하기 누르고 이거 뭐 꼭 등록도 필요 없네요. 그냥 바로 네, 나오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 자기가 찍은 시청자분들께서 찍은 동영상이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첨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올리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저희 지금 보도국에서 제보를 접수를 해서 예. 좀 종합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면은 02-2113에 6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또 전화로도 제보를 접수를 받고 성우 저 서울 02-2113에 6000번. 있습니다. 네, 이 자막이나 이런 것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02-2113에 6000번 SBS 제보 전화고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SBS 제보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뜨네요. 뭐 등록하는 것도 필요 없고 바로 SBS 제보하고 채팅하기에다가 친구들과 메시지 주고받는 것처럼 하시면 여러분께서 직접 찍으신 동영상이나 상황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SBS 기자들이 확인해서 뉴스로 내보내드린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보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 시청자 또 여러분의 안전이겠죠.
SBS 제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보해 오셨던 영상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미안한데. 보시는 게 그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어딥니까? 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빌라인데 네, 아, 아침에 그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금 1층이 저렇게 침수가 돼서 나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물이 찼다고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용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대전에 며칠 전에 그 아파트가 잠겼던 상황과 네,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네. 지금 이게 길입니까? 물입니까? 물이네요. 네, 지금 뭐 여기도 지금 다 도로가 지금 침수가 된 상황인데 경기 가평 지역입니다. 오늘 지금 수도권 지역에 지난 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이 이렇게 시가지가 침수가 되고 예. 또 그 집에 안까지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뭐 차들이 지금 잠겨서 지금 잘 운행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워낙 이 전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지자체, 소방 이런 데서도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장소가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송파구 방이동에 지금 성내천 올림픽 아파트 앞에 있는 그 성내천 쪽인데요. 예. 원래 지금 저 물에 차 있는 곳이 이 하천변의 자전거 도로입니다. 저기가. 아, 저희가 지금 예. 자전거 도로입니까? 예, 자전거 도로인데 지금 이제 성내천 범람하다 보니까 저 지나가는 차가 그 제보하신 시청자분 말씀에 의하면 이제 송파구 예. 구청 차량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또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는 또 이제 가평군입니다. 오늘 청평이네요. 청평. 네, 청평입니다. 예. 가평군 청평면 청평 쪽에 계곡이 많죠. 예, 맞습니다. 그 시청자 어우, 예, 원예솔 씨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그 가족들끼리 휴가가 갔는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게 펜션 바로 앞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예. 계신 상황이라고 하고요. 가평, 청평 쪽에 아마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조금 전과는 또 다른 곳, 충북 충주 충주입니다. 캠핑장. 예, 지금 역시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폭우를 맞아서 고립되신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화면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충북 충주 캠핑장에서도 이렇게 산에서 갑자기 토사와 함께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지금 고립이 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보자분께서 저희 SBS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계곡은 정말 순식간에 깜짝할 사이에 정말 저렇게 물이 늘어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단양? 네, 어제 보니까 여기- 단양 쪽에 참 비가 많이 왔다, 피해가 맞습니다. 많다 이런 얘기가 예. 있던데요. 특히 어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충청도 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단양군, 뭐 충주, 음성 이런 곳에서 농지가 유실되고 또 이런 도로와 다리가 지금 잠겨서 특히 지금 이 제보 온 영상들은 또 부모님들 사시는 뭐 그런 곳에 이제 곳을 찍어서 걱정된다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큰 비가 내리고 또 피해 소식이 들려오면 많은 분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같은 지역인데 이건 또 어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제보 영상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시면 카카오톡 SBS 제보 누르신 다음에 채팅하기에다가 동영상 첨부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내드리고요. 정말 여러분의 안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안전한 상황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그다음에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02-2113에 6000번 전화로도 SBS에 제보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SBS 뉴스에 제보를 해주시면서 안타까운 상황, 특히 비는 많이 오고 또 갑자기 계곡물도 늘어나고 또 농지도 물에 덮이고 토사에 덮이고 그러는데 전화가 터지지 않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의 안부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서 그 목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랑 수도랑 지금 아예 핸드폰 통신도 터지지도 않고 저 시청에 연락을 해봤는데도 아직 상황을 잘 모른다는 얘기만 하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 연락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걱정이 돼요. 지금 당장 산이 무너져서 부모님이 어떻게 돼도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서예지 씨가 정말 목소리가 울먹울먹한데 지금 어떻게 부모님도 좀 안전하다는 게 좀 확인이 됐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제보 예. 주셔서 예. 지금
뭐 지자체도 연락이 안 닿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제천시청이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사실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지금 지역에서 예. 지자체에서도 지금 피해 집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제보를 보내주시면 최대한 좀 지자체에도 알리고 또 그쪽에 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계속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사실상 기자 역할을 해 주시는 거겠죠. 네. 안전한 상황에서 동영상 촬영하시고 여유가 되실 때 SBS 뉴스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현재 이 폭우 피해 상황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 때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서 기자, 네. 이번 장마의 특징, 일단 중부 지역에 길게 형성돼 있는 것 같고 장마 전선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중부 지방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예. 그런 이유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고기압의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고기압이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치우치거나 북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동서로 길게 나와 있고 폭이 50km로 굉장히 좁습니다.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남북 간 이제 강수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곳도 있고요. 특히 새벽 시간에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처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시간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현재 누적으로 저 춘천 예, 지역의 남이섬. 네, 춘천, 예. 강원도 춘천 예. 남이섬에 200mm가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 이 중에 반절이 넘는 116mm의 반절이 넘는 매우 많은 비가 1시간에 내린 비입니다. 1시간에요. 예, 이렇게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1시간에 50mm가 내리는 것 그게 엄청난 폭우라고 하던데 1시간에 116mm요? 예, 116mm 어.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밤중에 심야에 저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다들 이렇게 주무실 때 저렇게 비가 네. 많이 내리면 갑자기 막 물이 들이닥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대처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피해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상 기자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강우량, 강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말이죠. 지금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다. 아니면 누적 강우량은 500mm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통상적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강우량을 대략 어느 정도로 봅니까? 네, 누적 강수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번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폭우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이론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보통 7.6mm가 넘어가면 폭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준이 어느 겁니까? 네, 시간당 7.6mm가 넘어가면 예. 보통 폭우라는 표현을 쓰는데 흔히 생각하실 때 정말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당 10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보상도 마찬가지고 관측된 값들도 보면은 보통 30mm가 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비가 누적돼서 집중돼서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 비가 하루 이틀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예보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반도 약해지고 산사태가 생기면서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마전선의 그 길이가 네. 띠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길이가 한 50km 정도여서 중부지방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네, 뭐 충청 이남 지역, 남부지방은 네. 폭염, 예, 맞습니다. 햇볕이 쨍쨍.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열흘 동안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남부는 폭염이고 이제 중부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기압 배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남부 지방에도 장마 전선이 있었더라면은 남부도 똑같이 비 피해가 많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 전에 이제 부산이나 남부 지방에 굉장히 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지난주에. 예, 지난주에 많았는데 그때는 장마 전선이 남부에 위치해서 그랬던 거고 남부가 이제 올라가니까 따뜻한 수증기가 가도 남부 지방에는 습도만 높아지고 비가 내리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제 장마 전선이 있는 중부 지방에는 그 수증기들이 장마 전선의 위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폭염 그리고 중부에 있는 폭우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이렇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폭우, 남부지방은 폭염. 네.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된다. 그런데 걱정되는 소식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아까 기상센터에서 전소연 캐스터가 네. 태풍이 뭐 예, 북상 중이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태풍까지 오면은 비는 더 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토요일 저녁 9시쯤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발생을 했는데 하구핏은 필리핀어로 채찍질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 이 하구핏이 지금 현재 중국 남부 밑에
남부 해상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수증기를 계속적으로 유입을 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만 있을 때보다 태풍 하구핏이 이러한 영향을 더해서 장마 전선에 더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고 더 큰 비구름대가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번 태풍은 이번 주 중반에는 소멸할 걸로 예상이 되는 겁니까? 내일 오전이면 이제 중국 남부 예. 내륙으로 상륙을 하는데 태풍이 그 내륙 지방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세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대로 하면은 내일 오후 9시쯤이면은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태풍에 남은 찌꺼기들이 계속 수증기를 유입하면서 장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적어도 이 네. 태풍의 여파로 수증기를 유입시킨다고 하니까 네.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네, 더 모레까지, 예. 긴장하셔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갑자기 쏟아지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제보 영상에서 봤듯이 계곡물이 늘어나고 토사가 덮치고 또 지하도가 침수되고 집이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네, 일어나는 거죠. 네네. 예. 제가 어제 취재를 몇 군데 다녔는데 네. 특히 이제 어제 비 피해 컸던 안성 지역을 가보니까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산사태도 나고 또 지하도에서도 물이 넘치고 이러면서 갑자기 고립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특히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방송이나 라디오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주의 깊게 듣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 뉴스 특보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전원주택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좀 외곽 지역으로 나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이나 이런 데 깎아서 만든 전원주택 단지가 많고 축대 세워서. 네, 맞습니다. 근데 저런 산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비가 계속되면은 집안이 약해져서 네네. 산사태가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가능성이 큰 거죠. 정말 긴장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비가 아까 서동준 기자 얘기했던 예. 것처럼 비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던 상황이라서 집안이나 또 산 쪽에 이런 축대 쪽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을을 통째로 덮치는 저런 큰 산사태가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될 경우에 주택과 차량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특히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상황, 지하도가 침수됐을 때 지하도 안에 있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박원경 기자의 리포트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은 집 안팎의 축대입니다. 집안 약화로 붕괴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충분히 대주어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갈라진 외벽이나 지붕 틈새도 시멘트로 메우는 등 보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화장실 하수관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수구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침수되면 집 주변 집안이 꺼졌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땅이 꺼지면 집 구조가 뒤틀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에 취약한 전기배선이나 가스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주차할 때는 강변이나 하천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빗길 운전을 해야 한다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을 피하기 위해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높여줘야 합니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나다 엔진이 멈추면 정비업체에 연락하는 편이 낫습니다.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다시 걸면 엔진으로 물이 급격히 빨려 들어가 엔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하도나 이런 데 있는데 갑자기 물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차량을 몰고 움직이실 생각보다는 일단 빨리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인 거죠. 네네. 아주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오면 이게 문이 안 열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사고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대처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지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 예. 좀 못 빠져나오는 경우라든지 또 산사태가 났는데 또 좀 집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다가 또 더 이렇게 산사태가 심해진다든지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보면 우선 몸부터 대피해라. 그런 일단 말을 빠져나가야 된다. 예, 그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예, 꼭 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단 탈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서동윤 기자,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제쯤 이번 장마 끝날까요?
네, 지금 기상청 중기예보상으로는 열흘 더 8월 13일까지 비가 이제 예보가 돼 있는데 이 중기예보는 말 그대로 13일까지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열흘이 더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되게 안타깝지만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위치하면서 비가 더 올 수도 있고요. 태풍의 효과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내일과 모레까지는 중부지방에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은 특히 내일까지는 그리고 모레까지는 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예. 원정진, 소동균 두 기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 특보 또 정규 뉴스 잘 보시면서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만반의 대비를 꼭 갖추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